IV웍스 자동화 생산시설 세미나 원격 자동화 생산 토크쇼 인사이드 팩! 준비해 보셨나봐요.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좀 준비해봤어요. 인사이드 팩. 종호님은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카메라 앞이라 좀 많이 부끄럽네요. 오늘 반도체 소재 업계에서 저희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동 센서형 시설을 통한 개인 소재의 가격 경쟁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원격 자동화 생산 시설에 일가격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AI팀에서 AI 플랫폼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안병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피 생산을 총괄하고 있는 신동희입니다. 네, 저는 측정 분석팀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강혜수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 좋은데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인사이트 팩 주제는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인데요. 근데 저희 회사에는 로봇이 없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로봇은 없죠. 보통 로봇이 정확하고 빠르게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이제 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로봇은 외부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챗봇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로봇 하면 이렇게 기계팔이 돌아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걸어 다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외형이 어떻게 됐건 간에 어떤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떤 기능적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으면 통칭해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특정 시스템한테 내리는 명령이나 지침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소프트웨어 로봇 자체가 일종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봇 하면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구현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배치해서 운용하면서 관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소프트웨어 로봇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쓰고 있는 이 RPA, 오늘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소프트웨어 로봇인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역시. 네, RPA는 소프트웨어 로봇을 사용해서 이제 사람이 업무를 이제 단순 업무를 이제 대신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픈 AI 같은 엄청 고도화된 기술은 아니고 단순한 이 반복 작업들을 대신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알고 있을 텐데,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저 그 매크로 학생 때 메이플 스토리로 돌리는 거 네, 친구들 봐서 네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단순한 반복적인 작업들을 이제 프로그램이 대신 해주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한때 이제 금융권에서 이런 RPA 열풍이 불었었는데, 서비스 상담 같은 거를 이제 자동으로 메일을 답변을 달아준다던가 아니면은 회원 가입이나 파일 전송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걸로 한때 열풍이 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로봇에게 맡긴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일하다 보면은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반복적인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데이터를 옮긴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산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간단한데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들도 있을 건데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매주, 매월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식에 고착화되면서 휴먼 에러를 발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RPA로 처리를 대신 해준다고 하면은 휴먼 에러를 좀 감소할 수 있고 이제 좀 더 실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검색을 좀 해봤는데 금방 종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융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 지정된 답변을 해주는 이제 챗봇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내부에서 RPA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특히 팹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RPA를 왜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RPA를 고민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먼저 제조업 특징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24시간 그 시간적 손실 없이 계속 작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품질의 제품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이제 인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직면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숙련된 노동자들의 부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업도 분야가 천차만별인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글로벌화, 경쟁사와 차별화된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무언가가 자동화가 될 수도 있고요. 원자재나 에너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오버헤드 증가도 제조업들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때요, 동희님?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IV웍스도 제조업이죠. 예, 다만 그 일관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으로 활동하는 연구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종원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이 요청하는 사양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그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IV웍스를 포함한 겐 소재 제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민해 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저희와 같은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도 거의 자체 개발한 장비를 활용해서 생산을 하고 자체 개발한 생산 기술이 사용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는 관련된 고급 엔지니어를 확보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사와의 차별화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경쟁사가 저희는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 강국들에 포진을 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겐 시장이 미미한 한국에서는 업계 경쟁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먹힐 만한 또는 시장의 문제를 해소할 만한 어떤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가격이 높은 겐 소자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었고 자동화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동화가 밑받침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자동화는 이미 많은 제조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나요? 뭐 가격 경쟁력과 자동화가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우선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이 에피택시 웨이퍼이죠. 특히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질화관륨 단결정층을 성장시키는 기술은 난이도가 높아서 세계적으로 양산에 성공한 겐 에피 서플라이어가 일단 몇 개 없습니다. IDM까지 합쳐도요? 예, IDM까지 합친다면 좀 범위는 넓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손에 꼽힐 정도로 적은 게 현실이고요. 그렇게 기술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시장 판매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그 질화 갈륨이라는 소재 자체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 자체가 비싸지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겐 시장이 개화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겐이 이제 고전압 영역에서 특성이 좋다는 건
알지만 가격 경쟁력이라는 넘어야 될 허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에피 공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전체 겐 디바이스 프로세스에서 에피 프로세스가 차지하는 원가의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생산성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가격이 높더라도 고성능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겐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 수요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5G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수요가 늘어난 상황을 가정하면 그때 저희가 생산성을 높여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겐 시장에서 저희만의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선점의 기회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량이 없어야겠죠. 결국에는 이제 생산 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가장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런투런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효율적인 시간을 버리고 이제 공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종원님은 어떠실지? 두 분 말씀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다 맞는 이야기이고요. 우선 수율을 높이고 공정을 최적화하고 그 유지 보수 기간을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개별적으로 해결되면 끝나는 그런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일련의 개선 프로세스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려져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체 개발한 생산 장비로 유지 보수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는 생산 장비의 원자재 사용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뭐 이렇게 장비 파트에서의 아이디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이제 생산 프로세스의 특허 기술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여기에 마지막으로 AI 팀 여러분들이 개발해 주신 AI 플랫폼이 있죠. 저희가 그걸 돔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돔이 생산성 향상과 제품 품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성장 분석, 품질 예측, 데이터 분석, 예, 그리고 다 나열하기는 좀 많은데 대부분의 생산을 관리하고 생산을 모니터링하면서 말하자면 제2의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돔이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 숙련된 엔지니어가 부족한 문제, 생산성을 향상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에 대한 역할을 한 번에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의 키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돔이라는 AI 플랫폼이 적용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입니다. 예, 근데 이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기술적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RPA인 거죠. 그럼 RPA는 생산 자동화의 전부가 아니고 자동화라는 목표 구축을 위한 하나의 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AI 파트에서 바라보는 총체적인 자동화 중에 RPA는 특정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RPA 프로그램은 굉장히 지능적인 걸 넣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거나 사람의 조작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넣게 되고요. 전체를 자동화한다라고 하면 그 위에 좀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무언가를 더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뭐 생산 공정에서도 RPA가 됐다고 해서 생산이 다 자동화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없애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RPA랑 IBWorks의 RPA의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칭하는 RPA는 기존의 단순 작업 반복하는 RPA랑은 조금 다른 점들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RPA를 이제 돔 인텔리전스 RPA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단 도움 RPA는 저희 자체적인 인력과 기술로 구축 개발을 했고요. 좀 만들면서 총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목표를 좀 정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런 효율화를 첫 번째 목표로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엔지니어의 업무를 향상시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3가지 정도를 목표로 삼고 저희 RPA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RPA 구축 같은 소프트웨어 만들어주는 업체가 이미 좀 많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자체 개발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RPA라는 기술이 좀 나온 지 좀 오래됐기도 했고 이미 성숙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솔루션이라든가 그런 개발을 이제 해주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 도입을 좀 검토를 좀 했었는데, 그 RPA가 잘 나오려면 그 타겟이 되는 그 업무를 굉장히 잘 이해해야지만 그 높은 완성도 있는 RPA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에 RPA를 도입하려고 했던 업무 자체가 우리 산업만의 좀 특성도 있고요. 일반적인 그 개발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직접 제어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민감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결국엔 저희들이 직접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장비 내부에 있는 부품들이 이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에러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는 실제 장비 구조를 파악하고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민감한 사항, 예를 들면 에피 레시피 정보에 대한 접근,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개발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동희님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이제 에피팀이시잖아요. 그럼 동료 엔지니어분들의 반응을 옆에서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도입 단계부터 회의에도 참석하고 이전에 RPA 데모데이도 열고 하셨었잖아요. 일단 전 직원들이 도입 전부터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게 만들어주신 부분이 일단 좋았고요. RPA가 도입되고 나서는 전체 장비에 고루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RPA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업무 중에 런 레시피를 장비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일단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 런 레시피가 복잡한데 그 레시피 하나하나를 입력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입력을 잘못했을 경우에 전체 런이 페일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면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RPA가 도입하고 자동화가 된 이후로는 휴먼 에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고 완벽하게 업무가 처리되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된 부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RPA가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RPA랑 좀 다른 점이 있다. 장비를 직접 만져야 되고 제어해야 되고 장비도 되게 고가거든요. 하나 파트 고장나면 되게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실장비에 붙여서 뭔가 개발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좀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RPA를 개발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저희 시스템에 최적화된 RPA가 개발이 되었고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산 자동화 말고 RPA는 이상 탐지에도 쓰이고 있잖아요.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상황이 비상 상황이에요? 저희가 계획대로 장비가 돌아가지 않을 때가 비상 상황이죠. 뭐 그런 케이스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세팅한 온도와 다르게 런이 진행된다거나 또는 온도의 변화가 심하다거나 뭐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엔지니어가 자리에 없어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가장 큰 비상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그 상상만 했던 일이 가끔 일어날 때도 있었나요? 예, RPA를 도입하기 전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긴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 생산 장비를 가동할 때 장비의 로테이션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는데 로테이션이 멈추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바로 있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런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그 런 전체가 다 페일 처리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페일 처리 나면은 그냥 런이 중단돼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돌아가던 웨이퍼나 그런 것도 다 폐기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해당 런이 끝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정상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로테이션이 멈추는 상황이면 해당 런이 다 페일 처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RPA 덕분에 샘플 비용도 아끼게 되고 좋은 효과가 많은 거네요. 그리고 뭐 최소한 장비가 고장나지 않게 해주니까 그런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 탐지는 얼마나 자주 오나요? 최대한 안 오면 좋죠. 저는 엄청 오래전에 받아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몇 개 좀 볼게요. 리드 회전 오류가 감지되었는데 몇 번 런에 자세하게 어떤 스텝에서 있는지도 볼 수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상세 보기 하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네, 해당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보여주고요. 실제 영상을 그대로 볼 수도 있네요, 지금. 네, 영상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네,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조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저도 직정팀이잖아요. 그 RPA 구축할 때 제 담당 장비인 XRD에도 RPA를 적용을 했는데요. 아까 에피팀이랑은 좀 다르게 알람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시작했을 때는 측정이 시작했다고 이렇게 알람이 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료가 됐을 때도 완료가 됐다. 아니면은 이제 가끔 샘플 조건이 많이 틀어지거나 그러면 실패를 할 때도 있어요. 자동하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실패를 해서 자동으로 종료를 하겠다라는 이제 알람도 오고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거를 엄청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RPA가 도입되기 전에는 장비 앞에 앉아서 A부터 Z까지 모든 스캔을 제가 다 보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평균 샘플 한 장당 1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RPA가 도입된 뒤에는 이제 자동화니까 딱 클릭을 해놓고 탭 밖으로 일단 나갈 수가 있어요. 왜 밖을 나가는 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측정을 할 뿐만 아니고 이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을 하려면 사무실 PC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자동화가 되니까 이제 따로 전 사무실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그 구축을 해주실 때 저희 사무실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을 같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팹에 안 가더라도 잘 되는지 체크를 중간중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A부터 Z까지 스캔하는 스텝이 정말 많은데 모두가 이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스텝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설정해 놓으면은 그 스텝이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알람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굳이 방진복을 입고 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연결해 주셨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스캔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럼 저는 또 안심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멈추고 다시 방진복을 입고 탭에 들어가서 즉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전략을 정말 많이 하게 돼서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업무 효율을 진짜 많이 향상시켜준 기능인 것 같네요. 맞아요. 한 시간에 한 개밖에 못했다면 이제는 측정하면서 뭐 세 개를 분석할 수 있다던가 그런 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RPA가 굉장히 루틴하게 진행이 되면서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또 뭔가 좀 계속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한참 동안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다음 거 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사람들은 그런 게 되게 힘들거든요. 눌러놓고 2분 보고 있다가 누르고,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XRD 측정하는 그런 업무가 되게 RP하게 좋았던 업무였던 것 같아요. 또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직접 개발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도움이 더 되는 게 전화위복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소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외부 업체였다면은 이제 또 먼저 전화하고 접수하고 해서 시간이 걸렸을 텐데 AI팀에 직접 말씀해 드리면은 즉각 조치를 해 주셔서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측정 시간 세이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RPA 얘기도 좋지만 데이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이든 뭐든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거는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 특히 진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 에피 성장이 진행되는 동안 뭐 원자 수준, 그다음에 결정 수준의 데이터를 다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비에 이제 센서들이 많다 보니까 센싱 데이터도 계속 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건수가 되게 많죠. 아마 개수로 치면 한 수백억 개도 되지 않을까, 개수로만 치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모아서 AI 모델을 만드는 데 또 사용하고 계속 분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수집도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저장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이것도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분석을 하려면 이제 수집이 제일 먼저고, 데이터를 모으고 정제하는 전처리 작업을 하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 이제 RPA 작업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렇게 데이터가 다 처리가 돼서 저장이 되면 이제 분석 단계로 넘어가고, 분석 단계에서 이제 모델들이 그 데이터를 적절하게 또 처리해서 아웃풋을 내고, 그 아웃풋은 또 데이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모델 파트 관련해서도 사실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좀 많긴 한데, 그거는 아마 따로 또 한번 좀 잡아서 그 주제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다음 병규님의 활약을 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모델은 저 말고 또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그냥 아주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자동화 팹을 구성하는 기술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항상 회사에서 업무적인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또 모여서 기술적인 얘기를 나눠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동화가 100짜리 공장이라고 보면은 RPA는 1단위의 작은 톱니바퀴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100짜리 공장에 딱 들어맞는 기름칠이 아주 잘 된 톱니바퀴다,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드네요. 네. RPA가 사실은 자동화의 아까도 말씀드린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 좀 단순하면서 반복적이고 루틴화되어 있는 작업 위주로 이제 RPA로 처리를 하게 되고 있고요. 곳곳에 RPA를 이제 배치할 수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전체적인 자동화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소소한 자동화 도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좀 더 고도화된
어떤 판단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인공지능이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모델들도 따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졌을 때 전체적인 이제 자동화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호님은요? 네, 저도 일단 이런 자리는 처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병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RPA라는 거는 저희가 추구하는 자동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아가는 최종 목표에 꼭 필요한 기술이었고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합돼서 저희가 좀 추구하는 공장 펩 자동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노력해서 좀 더 발전된 이런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희님의 소감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도 뭐 이런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혼자서 발표하거나 뭐 듣는 입장이었는데 같이 모여서 우리가 RPA를 개발하게 된 배경부터 실제로 저희 에피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RPA를 공유드리고 그리고 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RPA의 기능을 공유받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RPA가 우리 업무를 확실히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자동화를 더 고도화 시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AI팀이 RPA 또는 자동화 기능을 개발해 갈 때 최대한 협조해서 잘 만들어진 제2의 엔지니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로도 다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길게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무리로는 아까 인사한 거랑 똑같이 인사이드 펩을 외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은 제가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인사이드 펩!